안녕하십니까, 한세구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000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00을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1998.31로 마감을 했으니까 2000을 넘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장중에 2000을 터치를 했었다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닥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은 보면은 오늘 시작부터 출발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밤사이 미국 증시도 좋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좋은 소식만 들리고 좋은 소식만 보이고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비관론을 펴던 분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났어요. 그건 미국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비관론을 펴시는 분들의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실물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실물이 굉장히 앞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어야 되는데 실물과 괴리된 암만 유동성 장세라고 하지만 그런 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정리를 하면. 그런데 시장이 계속해서 지수가 좀 밀리고 또 나가고 그래서 밀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진하는 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 기준으로도 드디어 코스피도 2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렇게 시장을 급격하게 한번 떨어뜨렸던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도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공포가 가중되니까 공포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불안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활동을 재개를 했는데 경제활동 재개했다고 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환자가 증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물 경제도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느리진 않을 것이다. 파월 의장은 V자 회복, 실물 경제에서도 V자 회복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좋은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하고 이런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구체적인 징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몇몇 그런 시그널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까스로 벌어놨는데 여기서 잘못해서 한 방에 훅 다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은 오히려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한 생각이 더 늘어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경험적으로 하게 됩니다. 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수는 2000포인트 왔는데 나는 내 계좌는 왜 이꼬라진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난 이거 갖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발빠르게 오른 종목으로 이거 때리고 갈아타야지 맞는 거냐? 내가 하루하루 이게 보내다가 이게 지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 갖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나마 이제 운 좋아서 이렇게 해서 먹어서 조금 돈을 벌었는데 이거를 잘 갖고 있다가 왜 이게 W자든 뭐든 조정을 하고, 시장에 대한 게 조정 없이 갈 수는 없는데 그때 내가 데미지를 좀 잃고 데미지를 입지 않고 좀 잘 수성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사실 올라가면 더 불안한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삼성전자를 가격으로 플러스를 만들지 못했지만 며칠째 계속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뭔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시그널인가?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 약간 선행적인 선취매적 성격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안전자산보다는 약간 위험자산 쪽에도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포트폴리오상.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위험자산이 뭐냐? 한국이죠, 한국. 한국 대표할 만한 그런 큰 리딩 컴퍼니들을 조금씩 그동안 그렇게 무섭게 팔더니 찝쩍거리는 거 보면 약간 선행매매 같은 느낌은 받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뭐 이렇게 신용 많이 걸고 레버리지 많이 걸고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과열된 시그널. 그리고 제일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뭐냐면 주변에 낙관론자들이 자꾸 늘어나요. 비관론을 피든 사람이 자꾸 낙관론으로 이제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증시 격언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론으로 바뀔 때가 상투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주변에 늘어나는 현상. 지금도 보이고 있지만 뭐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우리는 계속해서 실물과 동떨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꿈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장이랑 꿈의 대화를. 너 그렇지, 그래, 이렇게 잘 갈까?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그 시대가 오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언택 산업이 발전할 거고 이것도 사실 꿈이죠. 예, 꿈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면대면 하는 산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꿈을 계속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죠. 근데 이 꿈의 대화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느냐. 우리가 꿈의 대화 할 수 있는 거리가 오늘 하나 또 생겼어요. 한국판 뉴딜. 제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4대 강막 이렇게 해서 저 컨스트럭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 하나가 있고. 근데 어제 이제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린 뉴딜. 이 얘기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린 뉴딜. 그린. 거기 이제 딱 우리 떠올리는 게 에너지 관련 쪽이잖아요. 풍력, 뭐 태양광 등등 해서. 그거 뭐 옛날에 다 했던 거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꿈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자꾸 생겨난다. 근데 꿈의 대화라는 거는 언제 끝나죠? 꿈을 깨면. 꿈을 깨면 꿈의 대화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꿈의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지수 올라가면서 점점 흥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이럴 때 개미 투자가는 어떻게 해야지 이 슬기로운 개미 이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뭐 불안하다. 지수가 올라가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위험이 없다면 주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좀 즐겨야 돼요. 근데 이제 무작대기로 위험만 즐기면 그 리스크가 전부 현실로 리턴으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막 뭐가 나오고 이 꿈의 대화에 얘기거리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 쫓아 들어가서 산다. 저는 그거는 조금 좀 생각을 깊게 하시고 여러 번 생각해서 행동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있었는데 많이 올랐다. 예전에. 그러면 뭐 그거는 이익 시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거 언젠가 한번 마지막 시그널로 터질 거예요. 그래야 이 장이 정리가 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느 강도로 어떻게 터지느냐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 또 우리 지금 뭐 이 사태 났으니까 바이오 관련, 이거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언택 관련.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다가 한국판 뉴딜 관련. 그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 언택하고 관련 있는 것도 있고 뭐 있지만 또 이제 그린 뉴딜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이런 쪽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 이거죠. 그건 즐겨라. 그게 포트폴리오. 그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현금 보유 비율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가가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젠가는 이게 조정이 들어갈 텐데 그 조정의 강도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던 여러 가지 이슈가 급격하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정 강도는 지금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조정은 분명히 우리 코앞에 한 발자국씩 다가오겠다 하는 거는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 그런 경우가 왔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골 길이나 이런 데 막다른 데 가서 차를 댈 때 차를 이렇게 좀 돌려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다가 세워 놓잖아요. 근데 이제 100% 주식만 있다는 거는 그냥 막다른 길에 꽉 갖다가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시장이 전개될 때 돌아 나올 룸이 전혀 없어요.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뭐 못 먹어도 고다. 시장은 뭐 운이지 이래가지고 그냥 100% 우리 몰빵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한다. 뭐 그러는 분들도 전문가분들 중에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난 몰빵 쳐서 뭐 해서 뭐 얼마 벌었고 뭐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그런 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그거는 확률적으로 요즘 같은 시장 그 포텐셜이나 분위기에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개미 투자 생활을 하는 게 뭐냐? 첫째, 즐겨라. 위험을 즐겨라. 근데 위험을 그냥 어떻게 주니? 그럼 내가 뭐 갖고 있는 보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따리가 우리가 얘기했던 5개 디렉션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50% 정도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나머지는 차익 실현되는 대로 현금화해서 시장을 좀 보는 그러면 되게 편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에 이게 1450 갔다가 1450에서 기가 막히게 100% 주식을 올라가는 주식, 언택 관련 주식 이렇게 사신 분들 흔치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이번 장만 장이 아니고 장은 계속될 거거든요. 그럼 계속되는 장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좀 수익을 내면 우리가 몸을 좀 가볍게 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미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지질 말아야 돼요. 개미는 터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10,000원 하던 주식이 5,000원 됐어요. 50% 빠진 거죠. 그 5,000원을 가지고 5,000원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내 밸류가 그걸 갖고 다시 10,000원을 만들려면요 100%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개미는 한번 터지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제일 중요한 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터진다는 얘기가 뭐냐? 지수가 고공으로 가면 갈수록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 확률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우리 대표적인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며칠째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두고 순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추세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글쎄요, 환율은 오늘 환율 봐서는 아닌 것 같고 또 선취매니까 뭐 그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판 거에 비하면. 또 어떤 그 외국인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성향,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자금들도 있을 테니까 그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랑 체크해 보기를 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슬기로운 개미 투자가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자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